예, 이거는 모든 대학이 다 발간하도록 돼 있어요. 필수적으로. 모든 대학이 다 발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86개 대학을 2025학년도에는 저희가 취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는 대학별고사를 치르면 무조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조건. 대학별고사를 안 치르는 대학은 안 해도 되죠. 근데 대학별고사를 치르는 대학들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3월 말에 무조건 발표하도록 되어 있어요. 3월 말에 무조건 발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발표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긴 있죠. 일부. 있긴 있는데, 고교기여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발표를 하지 않게 되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필수는 없어요. 항상 필수는. 그러니까 필수는 없어요. 필수는 없는데 고교기여사업이나 이런 데 이제 점수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문항해설 및 채점평가 기준에서 이거는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반드시 보기 전에 풀어봐야 돼요. 만약 조금이라도 논술이나 제시문 면접에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 그러면 문항해설이나 채점평가 기준을 보기 전에 반드시 이걸 풀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되셨죠? 반드시 풀어보는 게 필요하다. 우리 여유 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세요. 문항해설과 채점 또는 평가 기준을 보기 전에 반드시 먼저 풀어본다. 요 부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풀고 봐야 돼요. 풀고. 이거를 보고 푸는 건 불가능. 의미 없어요.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고, 그리고 우리 앞에 일반 정보에 뭐가 있었죠? 일반 정보에 이거와 관련된 게 있었어요. 일반 정보에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간. 일반 정보에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여기서 활용해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재고 풀어봐서 그 시간을 재고 풀고 난 다음에 내가 맞게 풀었나? 라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이제 중앙대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 보면은 이렇게 논술 문제가 이렇게 있다. 논술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문항해설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공간도형의 선과 선, 선과 면, 위치관계를 이용하여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이다. 4-1. 그쵸? 그래서 삼수선의 정리를 활용해서 직각삼각형 찾아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라고 문항에 대한 해설을 했습니다. 그 인문 논술 같은 경우는 또 그리고 인문 쪽에 이제 면접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길게 서술이 돼 있어요. 길게 서술이 돼 있는데 자연계열 쪽은 이게 딱 그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걸 중심으로 푸느냐라는 것들을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던데, 이렇게 채점을 한다. 채점 기준에서 뭐뭐를 구했으면 5점을 주고 또 뭐뭐를 구했으면 5점을 주고 또 뭐뭐를 구했으면 5점을 줘서 요 문항 4-1은 15점의 배점을 갖는다 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처음 보시는 분,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게 인문 논술도 이런 식이에요. 뭘 서술했으면 A를 줄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이것까지 서술했으면 B를 줄 거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뭐를 서술하고 뭐뭐를 서술하고 뭐뭐를 서술했으면 S, 뭐뭐를 서술했으나 뭐뭐를 서술하지 못했으면 A,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주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이게 그냥 논술이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다 채점 기준을 가지고 그 채점 기준의 바탕으로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그 대학은 어떠한 채점 기준을 가지고 있을 거냐, 이런 거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문항카드에서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항에 거의 한 6, 7쪽 정도가 할애가 되거든요. 6, 7쪽 정도가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번부터 이렇게 쭉 있잖아요. 채점 기준. 그 다음에 또 예시 답안이나 정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7번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게 거의 한 7, 8쪽 정도가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오전, 오후 보고 인문계열 보고 자연계열 보고 그럼 그것만 해도 벌써
벌써 4개잖아요. 4개인데 그걸 갖고 또 그 안에 문항이 2개씩 있고 3개씩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 우리 입장에서는 저걸 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다. 이걸 왜 보라고 했느냐라는 게 바로 요 부분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려나요? 이해 좀 되시죠? 예, 예. 나름 필요성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예시다가 혹은 종답이라고 해서 인문계열의 논술이나 면접은 이제 예시답안에 가깝고요. 자연계열은 정답에 가까워요. 그래서 한양대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원고지에다가 이렇게 줬더라고요. 한양대는 올해. 특이하게 원고지에다가 예시답안을 이렇게 줬더라고요. 그래서 막 수정한 것도 있고 끼움표 해가지고 집어넣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존재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고대 면접 문제인데 면접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답을 하면 가장 적합하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 중에서 2개를 말하면 몇 점, 뭐 3개를 말하면 몇 점, 4개를 말하면 몇 점, 1개를 말하면 몇 점 이런 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걸 아까 채점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하실 수 있죠? 어때요? 하실 수 있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그리고 애들은 또 할 수 있어요. 애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애들이 이런 거를 막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고민을 할 수 있고 논술을 해도 될까? 논술을 해도 될까? 라고 고민했을 때 이걸 한번 풀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풀 수 있다. 아니면 조금만 노력하면 풀 수 있다. 그러면 논술을 해도 되는 거지.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인문논술은 거의 대부분 학교가 원고지죠? 거의 대부분 학교가 원고지를 씁니다. 자연계열에서도 뭐 원고지를 쓰거나 이렇게 줄 이렇게 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옛님 답이 되셨기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좋은 때가 있는 건 아니고 논술에 대해서 고민하다 이럴 때 고민한다 그러면 이렇게 뭐 어느 대학을 써보고 싶냐 그러면 사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어느 대학을 써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 라고 했을 때 애가 그냥 아무 데나 그러면 사실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아닌가? 어느 대학이 있다. 그래야 의지가 있는 거고, 의지가 있어야 달성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한 대학이 있으면 그 특정한 대학을 이렇게 좀 뜯어서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